네, 지금 랩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Rethinking Processing Distortions, Detangling Impact of Speech and Error on Speech Recognition Performance인데 2024년 이제 트랜잭션 논문이고 저번에 세미나 했던 이제 How Bad You Are Architecture의 후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TT에서 했고 저번에는 아마 이거 학회 논문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좀 확장해서 트랜잭션 분량의 실험 좀 늘려서 한 2년 뒤에 낸 논문입니다. 일단은 이제 스피치 엔서먼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참 듣긴 좋은데 결국은 인식기 성능이 떨어진다. 근데 이게 공통된 합의가 된 거는 이제 신경만은 이제 논 리니어하게 도니까 이러한 논 리니어 특성으로 인한 왜곡이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것까지는 이제 다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조인트하게 인식기를 같이 학습을 시키는 뭐 걸 하거나 아니면 인식기 그러니까 SE 인식만 돌린 거를 먹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는 연구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항상 인식기를 새로 학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모듈형으로 스피치 인핸스먼트 모델만 좀 인식용으로 좀 할 수 없냐 뭐 그런 식의 이제 니즈는 계속 있었던 거고, 근데 뭐 조사해봤지만 2024년 요거 이후로는 그렇게 큰 연구 진행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AS 성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뭐 이거는 이제 하우베즈 아키텍처에서 다 소개된 거라서 좀 간략하게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노이즈랑 이제 스피치가 섞여 있는 요 공간 어딘가에 있는 거에서 저희는 이제 스피치 쪽으로 가는 게 저희 인핸스먼트 목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쭉 가면 되는데 이 외에 이 노이즈도 아니고 스피치도 아닌 방향으로의 에러가 생기고 이거가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선 사실 요 충으로만 아티팩트 하나 소개해놨지만 사실 신호랑 잡음은 이제 픽스가 돼 있고 아티팩트는 이제 범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뭐 3차원보다는 그냥 n차원이고 이제 2차원 빼고는 다 아티팩트라서 말도 안 되는 이제 다양성을 가진다라고 봐야 되고 아티팩트 자체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좀 이거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최대한 이제 밑으로 당기는 게 이제 그 오버랩 애드 방식이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그냥 노이즈를 더하는 건데, 사실 노이즈를 더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n과 s 이 디멘션으로 가까워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인핸스먼트된 스피치가 이제 스피치 쪽으로 거리가 조금 가까워진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인식률이 높아진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이제 이전 논문에서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오버랩 하니까 좋았다만 했다면, 이거는 실제 수치적으로 이제 이 개별 컴포넌트가 몇과 몇이고 이거를 얼만큼 줄였는데 인식률을 줄였으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렉트 스케일링 어널리시스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이제 S도 사실 저희가 믹싱하면 되니까 S도 알고 N도 아는 상황이니까 요 아티팩트랑 요 에러 부분을 다 분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분석과 실험을 하겠고, 그리고 이제 하우베즈 아티팩트를 봤을 때 느꼈던 게, 그러면 이 아티팩트를 로스로 해서 넣으면 안 되냐 그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의 이제 AB, SDR을 로스를 제시를 합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다들 뭐 니즈는 계속 있던 거라서 뭐 비슷한 연구가 조금씩 있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거랑 뭐가 다른지 알파트가 논문에 있었고요. 뭐 이전 연구 뭐 이게 바로 이전 논문이고 비슷한 동시대의 세퍼레이션 페이퍼인데, 이제 오버레이드를 통해서 성능 좋아진 거 제시했지만 이제 왜 좋아지는지 뭐 어떤 느낌이 좋아지는지 뭐 이런 것도 없고, 비슷한 연구에서도 오버레이드와 개념이 비슷한 것들, 그러니까 사실 출력이 있으면 여기다가 노이즈를 넣는 게 오버레이드인데, 다른 논문들은 출력이 있고 노이즈가 있으면 요 가운데 어딘가를 간다. 사실 뭐 수치력 관점에서는 뭐 동일하게 볼 수 있겠죠, 스케일 차이니까. 그래서 이제 노이즈 인풋과 웨이티드 썸 하는 방식을 또 뭐 여러 가지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요 첨부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오버레이드를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이제 세퍼레이션이나 인핸스먼트 돌리다가 윗대 노이즈 썸 썼고 아닐 때 안 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동쪽을 하는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티팩트 어웨이 트레이닝을 로스를 제시하는데, 이거에 관련된 뭐 다른 논문들은 저자 이전 논문에서는 뭐 SR로 했다 하고 SA부터 시작해서 아티팩트 SAR을 구해서
하는 것도 있었긴 했는데 사실 요 논문은 이제 듣는 품질만 한 거라서 본인들 같이 인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률을 타겟하니까 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요거에 좀 코멘트가 중요하긴 한데 왜 그냥 아티팩트 자체만 로스를 두지 않는가. 사실 아티팩트는 스피치와 노이즈가 아닌 성분이기 때문에 아티팩트만 줄이는 걸 하게 되면 사실 노이즈 출력 뱉으면 아티팩트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아티팩트만을 줄이는 거를 모델 먹이면은 모델이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것에서 최적이기 때문에 결국 SDR 같은 로스를 이제 섞어줘야 되고, 이거를 SDR 같은 거를 좀 향상시키는 걸 하면서 아티팩트 줄이는 걸 좀 배합을 잘 하는 게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타겟을 ASR로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있지만, 조인트 하는 거는 당연히 뭐 조인트 하면 좋겠죠. 뭐 근데 당연히 좀 그런 거고, 왜 좋은지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성분 어떻게 분해할 건가 하고 태스크 보시면은 이제 사실 노이즈, 여기서 Y가 노이즈고요. 신호와 간섭과 이제 잡음에 들어온 거고, 요걸 인스턴트하고 이걸 인식기 돌린 거를 이제 워드 에러 내는 이런 절차를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단일 화자일 때도 하고 멀티 타겟일 때도 수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S 더하기 N으로 하는데 여기서 간섭 화자, 인터ference 스피치까지 포함해서 I 노테이션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타겟이 추정된 신호는 타겟 신호, 원본 신호가 있을 거고, 근데 간섭 화자를 덜 제거한 거 있을 거고, 잡음을 덜 제거한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뭔지 모를 모든 에러들을 이제 단순하게 이제 아티팩트 에러 텀으로 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부 어떻게 분석할 거냐면 오토그래프 프로젝션을 시행할 건데,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국엔 요렇게 스페이스가 있고 어느 포인트가 있을 때, 어느 벡터가 있을 때 요걸 여기로 그냥 정확히 여기서 어디로 떨어지냐, 뭐 투영, 그러니까 판이 있고 점이 있으면 그림, 여기서 수직으로 그림자가 어디 떨어지니까 이 점은 이 도메인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렇게 매칭시켜주는 것이라 보면 되겠고, 뭐 엔가 선언돼서 할 때마다 계속 봤던 포맷싱 하고요. 결국에는 뭐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서 추정된 신호에서 요 스페이스, 이 인터피어런스 스페이스, 노이즈 스페이스, 그리고 기타 등등 스페이스로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SDR, SIR, SNR, SAR 신호 대비 이제 전체 왜곡, 간섭, 잡음, 아티팩트 이렇게 스코어를 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티팩트가 얼마나 영향이 있냐를 보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분해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웨이트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인핸스 된 스피치가 있고 이렇게 구성 성분이 있을 때 간섭 화자 잔여 에러를 늘리거나 간섭 잡음을 늘리거나 아티팩트 늘리거나 했을 때 인식률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각 에러가 인식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험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랩 에딩, 그러니까 옵저베이스 에딩 해서 이제 할 건데, 이거는 아까 전에 논문에 또 동일하고 그냥 원본 신호, 잡음 신호를 이제 더 추가해주는 뭐 그런 거고, 뭐 별도로 따르기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분석한다 했으니까 이제 가정하는 게 뭐냐면은 오버랩 에드가 무조건 인식률을 또 좋게 한다, 뭐 이렇게 한다면 이제 아티팩트를 줄여야 좋으니까 오버랩 하는 게 무조건 아티팩트를 줄인다를 수식적으로 뭐 증명을 했고요. 전개 쭉쭉쭉 하면은 결국에 이제 요텀만 남아서 조건 맞춰서 결국에는 이제 아티팩트가 오버랩 하면은 아티팩트가 무조건 감소하는 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증명이 됩니다. 근데 저거를 그냥 저기 입력을 더할 때 네. 스케일링을 안 하고 그냥 더하는 거잖아. 스케일링 별로 하긴 하고요. 어디에 스케일링 했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네. 이것도 실험 수행을 합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더 했을 때 최적인지가 있어야 해서. 그걸 찾아? 네네. 그래서 언제가 제일 좋대? 뭐 이거 뒤에 말씀드리고 또 후속 다른 연구도 있는데,
케바케가 심해서 명확히 말씀 못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케바케가 심해? 예, 하나 예시만 들자면은 이제 케바케 심은 못 쓰잖아. 그거 해서 좀 그 후속 연구도 있고요. 그 관련해서 오버레이드를 어떻게 예쁘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후속 연구가 있는데 요 2015 아이캐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오버레이드 가중치를 동적으로 뽑아주는 모델을 뒤에 살짝 붙이자. 프리트레인드 S 있고 인식기 있는데 중간에 오버레이드 어떻게 할지만 정하는 가중치를 구하는 모델만 해서 했더니 인식이 좋아졌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요 같은 거는 이제 테이블 만들어서 얼마나 했을 때 요거는 다른 얘기군요. 이거는 좀 이것도 비슷한 관점이니까 다루겠습니다. 이제 노이즈가 있고 매그니튜드 여기서는 이제 매그니튜드 페이즈 어떤 게 더 영향있나를 한 건데 뭐 페이즈는 사실 위스퍼 인풋에 안 들어가니까 사실 영향 안 미치는 게 맞는 거고 매그니튜드 중요한데 근데 웨이브 투백 기반의 인식기 했을 때랑 위스퍼 했을 때랑 이제 최적 포인트가 웨이브 투백은 0.6 위스퍼는 0.23 정도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케바케가 있다 뭐 이런 거 했고 이건 좀 라이브에서 그래서 아카이브에서 끝날 것 같긴 한데 요 같은 거 그냥 동적으로 추정을 하고 다른 연구들도 뭐 비슷한 거가 다 요 정도 수준입니다. 어떻게 아티팩트를 줄일 건가 아티팩트가 뭔가 보다는 그냥 뭐 오버레이드 어떻게 잘하나 뭐 그 정도의 연구를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제 논문에 제시하는 아티팩트에다가 가중치를 좀 넣어서 로스를 주는 거고 근데 사실 그래서 여기서 알파 값이 있는데 알파가 1보다 크게 해서 아티팩트 좀 더 줄여라 라는 쪽 가게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인터피어런스랑 노이즈 텀을 없애버리면은 모델이 그냥 노이즈 뱉어버리면 이게 최적이니까 SDR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코퍼스 읽은 거랑 뭐 잡음이랑 섞어서 진행했다가 되고 베이스 모델은 이제 코무타스넷 기반으로 한 게 이제 인스먼트 타임 축에서 코무타스넷 타임 도메인이니까 인스먼트 T 그리고 SDFT 영역의 모델 하나 구해서 인핸스 F 그리고 인식기는 칼드 기반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뮬레이션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디테일 분석을 진행하는데 싱글토크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인터페런스 없으니까 그 아티팩트랑 노이즈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3차원인데 요 축이 노이즈 가중치 그러니까 1이면은 원본 디지털 에러 그대로 그래서 1이면 0.1이면 원본 아티팩트 그대로인데 이렇게 얘를 낮추면은 이 에러에서 노이즈를 낮추는 거고 임의로 낮추는 거고 이렇게 늘리면은 아티팩트 늘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요 방향에서는 거의 뭐 플랫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잔여 노이즈는 이 인식률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아티팩트를 늘릴수록 좀 급격하게 워드 레이시 나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넘어갔을 때는 사실 약간 꺾이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티팩트가 없으면 없을수록 인식기에 도움이 되고 아티팩트가 인식률을 정화시키는 주범이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인터피어런스 같은 거도 여기서는 이제 노이즈 고정해서 한 건데 약간 영향 이제 그래프가 좀 삐딱하게 하는데 약간 영향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막 드라마틱하게 인터피어런스가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영향을 주는데 요만큼은 아니다. 결국 잡음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티팩트 낮추는 게 워드레이스를 개선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버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버레이드를 함에 따른 SDR, SN, SAR 차이를 보여주는데 오버레이드를 늘릴수록 SAR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당연히 잡음이 늘어나니까 잡음 지수나 전체적 왜곡은 나빠지게 되겠죠. 수치 자체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낮을수록 나쁜 상태에서 그래서 인식률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이 실험에서는 한 0.5 정도에서 베스트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멀티토크 시나리오에서도 뭐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제시했던 아티팩트의 가중치를 준 로스를 했을 때 인식률이 얼마나 좋아지냐를 한 건데 기존의 SNR은 뭐 옛날 그냥
스케일 상관 있는 SNR이라서 사실 일반적으로 스피치 인핸스먼트는 요 SDR 좀 많이 쓰니까 요거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은데 SDR이랑 이제 아티팩트 부스트 SDR을 썼을 때 보시면은 인식률은 사실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확실히 1.8포인트 낮아지는 거 볼 수 있고 아티팩트가 이제 그만큼 이제 개선된 걸 볼 수 있는데 요거 아티팩트 조금 더 웨이트 줬기 때문에 모델 캐파 전체에서는 이제 전체적 노이즈를 제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버랩 웨드까지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떨어지게 되고요. 다만 오버랩 웨드 한 거랑 그냥 SDR에다가 오버랩 웨드 한 거랑 사실 큰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뒤쪽 실험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오버레드 정도가 한계인가 이제 모델 A 아티팩트 제거할 수 있는 상한선이 오버레드 정도면은 그냥 오버레드 쓰는 게 사실 뭐 학습도 편하고 그냥 심플하니까 오버레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고 그래서 후속에 뭐 잘 안 나오는가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멀티토커 시나리오에서도 비슷한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오버레드 한 거랑 뭐 SDR 부스트 그러니까 아티팩트 부스트 한 거랑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SIR, SNR도 뭐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오버레드 한 거랑 조금 좋긴 한데 이제 그게 그렇게까지 좋은가? 이제 요 방법과 저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얘가 가는 방향이나 얘가 아티팩트 계산 방향이나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수정해 버리니까요. 잠깐만, 근데 그 네. 인핸스티라고 돼 있는 게 뭘? 타임 도메인에서 인핸스먼트 했을 때입니다. SNR 로스로 SE 모델을 학습시켜서 이제 인식률과 SNR, SDR 같은 이제 스코어를 냈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OA를 추가한 거. OA도 얹었을 때 하고 이제 가중치는 이렇게인데 여기 보시면은 0.09인데 뭐 안 썼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버레드를 안 쓴 거나 0.09가 아니라 왜 0 아니야? 네, 0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0이고 근데 안 쓴 거랑 SDR에 쓴 거랑 사실 뭐 스코어 상으로 이게 유의미한 차이인가 싶을 정도의 차이가 나서 SDR, 그러니까 AB SDR 쓴 거에 상한이나 오버레드 상한이나 지금 동일하고 방향, 그러니까 아티팩트 줄이는 방향성도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아티팩트 부스트를 쓰더라도 모델 넷째 동작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좀 오버레드스럽게 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냥 뭐 잡음 덜 제거하게, 모델 자체로 잡음 덜 제거하게 동작하는 게 아닐까 싶은 좀. 잠깐만. 네. 그 지금 이야기가 인핸스먼트 모델 그 딥러닝 모델이겠지? 네네네. 그거를 썼을 때 비해서 ABSDR이 뭐야? 이제 아티팩트가 그 전체 인스먼트에서 아티팩트 성분만을 좀 더 제거하도록 웨이트를 준 로스입니다. 이 정도 주고 있고요. 이 정도? 네, 실험에서 이 정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아티팩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지? 뭐 수식적 빠지면은 이제 잔여 에러에서 얘랑 얘가 뺀 나머지 인터피어런스도 아니고 근데 노이즈도 그거 아니고. 성분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서 하는 게 레퍼런스 신호로 노이즈도 알고 합성 신호 말씀할 테니까 합성할 거니까. 합성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학습할 땐 합성을 하니까 노이즈도 알고 학습할 시그널도 때? 아니까 여기서 프로젝션을 해서 N에 해당하는 거 에러와. 그러면 네. 합성할 때 그러니까 합성된 데이터로만 학습을 한 거야? 네네네. 그러면 테스트는? 테스트할 때는 아티팩트는 뭐 평수치는 합성된 걸로 하고요. 테스트도 합성? 네. 그 리얼일 때도 실험 하나 더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수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자체도 합성으로 합니다. 합성하면 별 의미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합성에서도 이 경향성이 보이는 게 그냥 요거 한 거랑 오버랩 한 거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게 ABSDR이 좋다. 좋다. 오버랩도 좋다. 둘 다 쓰면 더 좋다.
근데 둘 다 쓰면 더 좋은 건 아니잖아. 그쵸. 근데 뭐 Saturate 되는 거죠. 싱글 토크 때는 했는데 이거 좀 그냥 사실 오차범위 내 있는 것 같고요. 0.2점. 예, 세츄레이션 되는 것 같고, 사실 모델 입장에서도 아티팩트는 완전 언론이고 시그널이랑 노이즈는 어느 정도 자기 태스크니까 정보에 어차피 노이즈 들어오니까 모델 내에서도 그냥 오버레이드를 자체적으로 돌게 학습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고요. 여기서 자체가. 그래서 뭐 조인트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학습 ASR 자체를 학습을 시켜서 뭐 노이즈로만 했을 때 인핸스먼트를 했을 때 둘 다 했을 때에서도 이제 오버레이드가 더 좋은 거 좋다 뭐 이런 거 보이는 게 있고, 뭐 일본어로도 다른 언어에서 일본어 데이터에서 했다 뭐 또 있고, 그 리얼 데이터에서도 이제 동일 리얼 데이터에서도 이제 ABSDR 한 게 더 좋다 하긴 한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오버레이드 한 거랑 사실 뭐 세츄레이트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오버레드와 오버레드 그 애들가 왜 좋은지 보여주고, 그리고 아티팩트를 줄이는 로스를 해서 이제 인식률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을, 그러니까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다 뭐 하긴 한데, 저게 논문에 보시면 이제 논문에 모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오버레드 한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 상한이 비슷하다, 뭐 그 정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사실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모델 내에서 어떻게 하든지 뭐 너희들이 한 개는 그냥 노이즈 더하는 거밖에 안 돼, 이랑 좀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딱히 뭐 아티팩트에 대해 진전된 거 없고, 그냥 오버레드를 동적으로 이 웨이트를 어떻게 잘 찾을 건지 동적으로 찾는 연구 정도 하나 있었고, 그러면 이제 오버레이드 하더라도 매그니티드가 좋냐 페이지가 중요하냐 뭐 그런 연구 있었는데, 사실 페이지는 그러니까 인식기 돌릴 때 거의 안 쓰니까 매그니티드만 사실 중요한 건 맞긴 하고요. 다만 이제 인식기별로 최적 가중치가 다르다, 물론 다르니까 이렇게 동적으로 이제 수정하는 게 좋다 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일단 아티팩트 관련해서 좀 연구를 항상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페이퍼 보니까 여기가 막 내뱉는가? 요 이상을 뭐 안 되나? 약간 뭐 그런 생각 좀 들고, 후속 연구도 뭐 마땅히 진행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인식기를 뒤에 붙일 거면 엔가에서는 오버레드를 하셔라. 수학적으로도 오버레드가 실험적으로도 오버레드가 상한 정도로 보인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근데 뭐 지난번에서 뭐 그 이론적으로 특별히 더 그건 없는 거지. 이론은 같이 가져가고 후속이라서 실험적으로도 보여줬고, 뭐 더 보여줬다는 거는 아티팩트만 타겟으로 로스를 만들어도 오버레드랑 뭐 대동소이하다 정도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으로 실험을 하고 네. 테스트를 녹음된 걸로 테스트를 한 것도 있어? 아, 리얼 그게 요거 리얼 데이터, 타임 리얼 데이터 근데 세츄레이션 여기서 됐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네. 뭔가 리얼 데이터로 추가적인 뭔가 학습을 하면 더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는 거야? 그러면 사실 이제 인식률 관점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모델 자체가 좋아지는 거라서 좋아지는 걸로 보여서 이 관점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좋아할 것 내가 같고요. 그걸 왜 물어보냐면 저 ABSDR을 강조를 하려면 그 저건 시뮬레이션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거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없나? 아티팩트 성분을 이제 분해를 못 하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 말고 네. 그냥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 인핸스먼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냐고. 그런 방법론이 아예 없냐? 리얼 인핸스먼트 한다는 게 추론식인가요? 아니면 학습? 학습식? 어. 근데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있고 노이즈가 있어야 이제 에러에서 시그널 쪽으로 프렉션에서 빼고
노이즈 쪽으로 프로젝션에서 그 성분 빼는 거라 이론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렇게 분해하는 게. 그럼 진짜 리얼리더로 완전히 통제된 환경에서 시그널이랑 시그널 어떻게 나올지 다 계산하고 하면 될것 아니면은 뭐 같고요. 이런 거 있잖아. 저기 우리 그 리스토레이션 할 때 네. 그럴 때 이제 그 저기 뭐냐 그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마스킹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건가? 여기는 지금 마스킹이야 아니면은 맵핑이야? 컴퓨터스넷은 매핑 쪽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면 컴퓨터스넷이야?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출력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네. 뭔가 로스의 리스토레이션 그 컨셉 같은 걸 좀 넣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다면은 인식률 관점에서 더 또 떨어지나? 다른 아티팩트를 만들 거고. 그렇겠지. 네. 어차피 여기서 아티팩트가 없는 게 좋다. 네. 인식률 관점에서는. 왜냐면 노이즈나 인터페런스는 인식률 관점에서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정도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 우여비 같은 것처럼 뭔가 뒤쪽에 포스트 프로세싱을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어쨌든 로스를 추가를 해서 저런 거를 더 이제 그 인핸스를 할 수가 없나? 그 레스토레이션에서는 그 로스 뭐 씁니까 보통? 그것도 비슷하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 스토리지 이제 노이즈뿐만 아니라 이제 리버브나 클리핑 그런 거 다 통합적으로 갖다가 USB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 근데 이제 뭐 로스를 뭐 쓰는지. 그게 아니 네. 그러니까 로스 관점에서 그래서 전에 대형 음성 표현 로스로 쓴다고 했죠. 그렇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웨이브 LM 같은 거 네. 써가지고 중간 피처들을 뭐 비교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겐 비슷하게 결국에는 이제 음성 정보를 복원하는 거에 맞추는 거니까 사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조인트 ASR은 조인트로 학습하는 거랑 비슷하게 돌 것 같긴 하거든요. ASR라고? 네. 아니 ASR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스피치의 인베딩 스페이스가 그 클린으로 가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그렇다고 인식하고 맞췄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인식하고자 하는 타겟 인식기를 놓고 네. 그걸 엔드투엔드로 하는 거는 솔직히 반칙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웨이브 LM은 음성 인식기하고 인디펜던트 한 거니까. 인디펜던트 하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반칙이 아니고 떠나서 그냥 동작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이게 나쁠 것 같진 안 않은데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티팩트를 줄이는 관점의 접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건 그냥 그대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은 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식할 때 더 좋다고? 인식할 때 근데 그것도 좀 치팅한 같긴 한데 인식키가 뭐 그런 비슷한 류의 피처를 사용하는 거라면은 될 것 같긴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로스를 그러니까 여기서 트레이닝은 무조건 시뮬레이션 데이터로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로만 트레이닝 할 수 있을 경우에는 OA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런 게 결론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잖아. 아, 제가 보기엔 이제 대체 뭘 하든 OA가 어느 상황에서 괜찮다 정도로 보이고, 뭘 하든 여기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라서 에러를 분해할 수 있어서 아티팩트만 따로 뽑아서 아티팩트를 좀 웨이트를 줘서 학습을 시켰는데 불구하고 OA랑 큰 차이를 안 보였다가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그럼 리얼에서도 이거 사실 이것도 리얼 데이터긴 하고, 이거는 평가 자체가. 아니,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트레인 데이터. 네. 트레인 데이터는 무조건 시뮬레이션 데이터만 한정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네. 지금 이야기는.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테스트가 리얼이냐 시뮬레이션이냐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OA를 붙이면은 효과가 좋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얘는. 네, 네, 그건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시뮬레이션 데이터만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에 써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컨스트레인트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리얼 데이터를 여기에 학습에 추가로 쓸 수 없냐? 그게 이제 궁금한 부분인 거고. 그렇게 했을 때도 OA가 여전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퍼 바운드를 형성할 수 있을 거냐? 라는 거지. 저는 항상 괜찮을 것 같긴 하고, 인식기 관점에서는 그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리얼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티팩트는 계속 생기니까요, 이제 인넥스먼트 모델에서. 그러니까 아티팩트가 생기지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리스토레이션 방식은 그 아티팩트를 최대한 줄이려고 얘가 하는 것보다, 뭐 물론 이제 또 이제 그 아티팩트가 사람이 들었을 때 아티팩트를 줄이는 방향이긴 한데, 그래서 음성 인식에서 도움이 될 거냐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 그건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리스토레이션 하더라도 결국엔 논리니아니까 아티팩트는 생길 거고, 그걸 낮추려면은 결국 오버랩에드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근데 효과가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 네. 거지. 승진이가 했던 것도 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였던 거지. 그렇죠. 트레이닝 왜냐하면 로스가 확실한 클린을 알아야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거 변화량 갖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어. 네. 여기까지 하자고.